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사실은 7,000원짜리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10,000원의 가치를 하던 것이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가치가 30%나 깎여버린 겁니다.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환율 1,600원 시대가 도래하면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아주 차갑고도 잔인한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소리 없이 녹아내리는 과정,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왜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소름 돋는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우리가 환율이라는 숫자를 대할 때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보통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이 되고 다시 1,600원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숫자가 조금 올랐나 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내 몸의 체온이 36.5도에서 38도로 오르고 다시 40도로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38도까지는 해열제 먹고 버틸 수 있지만 40도가 넘어가면 장기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환율 1,600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시스템의 장기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임계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먹는 빵, 우리가 타는 자동차의 연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만드는 가스, 이 모든 것을 외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제 수단인 달러 가격이 30%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손해를 대신 감당해주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얹어버리죠. 어제 5,000원 하던 라면 번들이 7,000원이 되고 10,000원 하던 치킨이 15,000원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도 300만 원이었고 올해도 300만 원인데 물가가 30% 오르면 여러분의 실질적인 월급은 210만 원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앉아서 매달 90만 원씩 도둑 맞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도둑의 정체입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는 변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내가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주유소에 들릴 때마다 왜 이렇게 돈이 모자라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면 이미 도둑은 여러분의 안방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환율이 1,600원을 돌파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한국 경제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판단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한국 주식과 채권을 닥치는 대로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판돈을 다시 달러로 바꿔서 한국을 떠나려고 하죠. 그러면 달러 수요가 폭발하면서 환율은 1,600원을 넘어 1,700원, 1,800원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이걸 우리는 뱅크런보다 무서운 커런시런, 즉 화폐 탈출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 진입하면 정부가 아무리 달러를 풀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구멍난 댐에 손바닥을 대고 있는 격이죠. 이때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는 겁니다. 달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국 돈의 이자를 높여서 외국인들을 붙잡아 두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죠. 하지만 이 몸부림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목을 죄어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아파트의 담보대출 이자가 연 4%에서 8%, 10%로 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100만 원 내던 이자가 250만 원이 됩니다. 생활비는 물가 때문에 2배로 드는데 이자까지 2배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서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결국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아파트를 금매로 던지기 시작하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다 못해 깨져버립니다. 내 자산의 80%를 차지하던 집값이 반토막 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지옥 같은 상황. 이것이 환율 1,600원이 가져올 도미노 파멸의 실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부자가 됩니다. 위기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1997년 IMF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환율이 2,000원 가까이 치솟았을 때 누군가는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지만 미리 달러를 사두었던 사람들은 그 달러를 팔아 반토막난 강남 아파트를 줍고 다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어떤 부류에 속할지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자산을 원화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다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니
원화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안에서 내 방이 제일 깨끗하다고 안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명보트를 찾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구명보트는 바로 달러와 금입니다. 자산의 100%를 달러로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자산의 20%에서 30%는 원화가 무너졌을 때 나를 지켜줄 보험으로 세팅해둬야 합니다. 환율이 1,600원이 되어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될 때 여러분이 가진 달러의 가치는 반대로 30% 폭등합니다. 남들이 물가 때문에 곡소리를 낼 때 여러분은 달러라는 방패 덕분에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싸게 나온 우량 자산들을 쓸어 담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위기 때마다 자산을 몇 배씩 불리는 공식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경제의 체형계인 5가지 지표를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국채 금리입니다.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주는 이자가 4%를 넘어서면 국가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둘째는 환율의 속도입니다. 환율이 조금씩 오르는 건 괜찮지만 일주일에 20원에서 30원씩 급등한다면 그건 시장의 공포에 질렸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셋째는 마트의 물가입니다. 내가 자주 사는 우유, 계란, 라면 가격이 매달 눈에 띄게 오른다면 인플레이션의 파도가 이미 우리 발목까지 차오른 것입니다. 넷째는 부동산 거래량입니다. 집값은 안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정작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폭락 직전의 고요함입니다. 다섯째는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입니다. 은행이 빌려준 돈을 못 받는 비율이 1%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돈을 맡긴 은행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위기는 항상 수많은 경고음을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소리를 무시하거나 설마 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아버릴 뿐입니다. 진짜 오겠어? 라고 묻지 마세요. 만약에 1,600원이 온다면 내 가족은 안전할까? 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경제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고 외화 통장을 만드세요. 10,000원, 20,000원이라도 좋으니 달러를 사 모으기 시작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누른 구매 버튼 하나가 훗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1,600원의 환율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평생 모은 재산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파멸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정보의 차이도 아닙니다. 오직 실행의 차이가 위기 속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박한 메시지를 그냥 좋은 정보네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레이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경종을 울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